유독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은 아닌데 학창시절 시험에서는 아는 문제만 나오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칭찬을 독식하며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이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방 벗어납니다. 이들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그저 운이 좋을 뿐인 것일까요? 이 책 보이지 않는 차이는 행운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탐사 기획물이자 운의 작동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를 탐색하다가 그것이 운의 작동 메커니즘과 닿아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에서 현대, 역사와 철학으로부터 첨단 과학의 최신 경영 이론까지 뒤져 행운과 불운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운이 좋은 사람들의 황금률을 분석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불러들이며 심지어는 불운마저 행운으로 바꿔버리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파헤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라고요. 낭독을 하는 저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오랜 경험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빚어낸 풍토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 자신의 우연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근세 이후에는 우연을 부정하는 총대를 과학이 넘겨받았다. 17세기 과학혁명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세계관으로 인류를 무장시켰다.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계관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후 모든 학문은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 인간은 신중하고 논리적인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주류였다. 오로지 이성만이 옳으며 모든 문제는 신중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은 섭리와 규칙의 틀 안에서 질서로 유지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섭리와 질서에서 벗어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우연에 대해 불안해한다. 우연은 불확실성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맥나마라는 8년 동안 미국 역대 최장기간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케네디와 린든 존슨 행정부에 걸쳐 쿠바 피그만 침공, 소련과의 쿠바 미사일 대치, 베트남전 등에서 자문위원 혹은 국방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케네디 시절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 창피한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는 쿠바 핵미사일 위기란 후폭풍으로 연결됐다. 다행히도 미국과 소련의 대치는 양국 정상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일단락됐고 한 라인을 개설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그 후에 비밀을 해제한 기밀 문서에는 색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미국 전함은 쿠바 연안에서 잠항 중이던 소련의 B-59 잠수함에 기뢰를 투하해 공격했다. 미국은 그 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련의 B-5군은 기뢰가 잠수함 바로 옆에서 폭발하자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B-5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 핵탄두가 장착된 어뢰를 발사하려 했다. 하지만 승인권을 가진 3명의 장교 가운데 1명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맥나마라는 회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 미국 함정의 핵공격이 가해졌다면 미소 양국 간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전쟁을 막은 것은 한 소련 장교의 참을성과 공격 타이밍을 놓친 우연이었다. 맥나마라는 국방자문위원 및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컴퓨터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수립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런 맥나마라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행운이었다. 천재들은 남다른 성취를 이뤄본 사람들이다. 웬만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한다. 우연은 배제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신의 운명조차 의지대로 풀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진실 앞에 마주서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애매모호한 것을 답답해하며 참지 못한다. 애매한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 분석하고 계획하고 목표부터 수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 이것인지 아니면 저것인지 분명하게 매듭짓자며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은 성급하게 가능 불가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인지 아니면 저것인지 섣부르게 선택을 하고 나면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조용히 성공을 일궈내고 그것을 지켜간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차이는 가능성 항아리의 뚜껑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느냐에서 갈린다. 성공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은 일이 예상 밖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것을 흔쾌히 인정한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빠른 대응으로 이어진다. 신속한 대응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열어놓았던 가능성 항아리에 새로운 기운이 찾아든다. 커다란 행운의 기회는 대개가 낯선 모습이다.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1925년 6월 2일, 루게릭은 변함없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양키스의 메이저리거들은 장비를 점검하는 등 출전을 앞두고 부산을 떨었다. 경기를 놓고 내기를 거는 선수도 있었다. 그러나 루게릭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마이너리그에서 갓 올라온 애송이에게 기회가 주어질 리 만무했다. 더구나 그의 포지션인 1루에는 윌리 핍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윌리 핍은 전년도 타율이 2할이 넘는 양키스의 간판급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러다가 끝내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니야? 루게릭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내려갈 때 가더라도 잘 지켜보자. 그때 수비를 나가던 선수 중 하나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게 보였다. 윌리 핍이었다. 핍은 감독에게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번 게임에는 뛸 수가 없겠어요. 라고 말했다. 감독이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을 쭉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루게릭에게 닿았다. 애송이, 너에게 기회가 왔다. 22살의 루게릭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행운이었다. 루게릭의 행운은 타석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첫 타석에서 안타를 쳐냈고 수비에서도 그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성과가 다음 경기 출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는 시즌 내내 1루 자리를 지켰다. 20개의 홈런을 날렸고 2할 9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역사의 길이 빛나는 루게릭의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은 이렇게 시작됐다. 루게릭은 2년 후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올랐다. 당시 미국인들은 루게릭을 철마라고 불렀다. 반면에 루게릭에게 밀려난 윌리 핍은 그날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이듬해 세인트 루이스로 방출되고 말았다. 단지 두통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린 셈이다. 두통이 아니었더라면 루게릭의 성공 신화는 아예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입사 지원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엘리트로군. 그래, 지금까지 자네에게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불세출의 경영인이다.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굴지의 그룹을 일궈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의지할 곳을 잃었다. 초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20살 무렵에는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마스시타 회장은 은퇴 직전까지 신입사원 면접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행운이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믿었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내가 거둔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서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그의 이름도 행운과 연관이 있다. 고노스케는 행운의 도움이란 뜻이다. 록펠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행운이죠. 두 번째도 행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행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운을 이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록펠러가의 사람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거대한 부는 문이 우연히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문은 한순간 열렸다가 닫힌다. 록펠러는 그 문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문이 닫히려는 순간 비집고 들어갔을 뿐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는 성공한 기업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원인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성공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계획적으로 노력해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한 사람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는 우연한 기회에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고 응답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전설적 투자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피터 번스타인은 포브스가 선정한 대부호 1302명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대부호들의 공통점은 4가지로 압축됐다. 승부욕과 경쟁심, 그리고 행운과 타이밍이었다. 승부욕과 경쟁심은 내적인 요인이고 행운과 타이밍은 외적인 요인이다. 성공의 절반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일본의 성공 전문가 혼다 켄이 1000명의 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는 부자들이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멘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혼다 켄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요인 9가지 중에서 행운을 3번째로 꼽았다. 이쯤에서 에디슨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명언 말이다. 전문가들은 영감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감은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에 불과해 비중은 적어 보이지만 그 1%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1%가 아니라면 평범이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감은 행운의 영역이다.